비트코인 주말인데요. 이번 주 큰 이벤트를 한번 쫙 정리를 해봅시다. 그리고 다음 주를 준비해봅시다. 이번 주 무빙을 정리함으로 인해서 다음 주 99.9%에 가까운 수익을 우리가 매매를 통해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한쌈이고요. 12월 20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 어떠셨나요? 물론 아직 내일도 남았기 때문에 한 주가 완벽하게 끝나진 않았는데 참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청산을 당하고 반대로 또 엄청난 큰 수익을 보고 아마 이런 난리가 없었을 겁니다. 오죽했으면 못하 먹겠다라는 이야기가 저희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여의도에 잠깐 갔었는데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요일이다 보니까 이번 주에 나왔던 별 3개짜리 중요도가 별 3개면은 가장 높은 경제 지표거든요. 이것들의 이벤트에 따라서 어떠한 움직임을 보였는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특히 요약을 잠깐 좀 해보면 월요일에는 특별한 게 없었고요. 12월 16일 화요일에는 비농업 고용지표 요게 좀 있었고 요거에 따른 무빙이 조금 일어났었고요. 12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이벤트는 없었고 18일이 좀 있었죠. 18일 날 목요일 날 엄청 중요했었죠. 이제 난리였습니다.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이벤트가 있으면서 정신 없었죠 이때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특히 이게 아주 중요했었고요. 여기에 대한 무빙을 보게 되면 앞으로 나올 우리의 이제 이벤트들에 따라서 움직임을 볼 수가 있고 시장 전체의 컨디션까지 좀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짝 말씀드리면 유동성이 극도로 지금 줄어든 상황. 그래서 세력들의 장난질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시장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19일 날 어제였죠. 어제도 큰 무빙이 좀 나올 수 있는 이벤트가 사실 있었어요. 근데 발표가 되진 않았죠. 10월 소비자 지출 지수가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오고 나서 좀 뭔가 좀 이상하다. 아무튼 발표가 되지 않아서 좀 재미가 없는 시장이었다. 그리고 12월 20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한번 빅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쭉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고점과 저점을 찾는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속된 말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이벤트가 발생이 되었을 때 상승 나올 거냐 하락 나올 거냐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심플하게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정보는 일단은 단순하게 제 영상은 정보만을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채널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트레이딩을 같이 함께 하고 있고요. 5년간 여러분들과 함께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겁니다. 트레이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기준, 그 기준을 우리가 정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4시간 봉으로 좀 보고 있는데 전일 같은 경우에는 요런 자리들, 이 저점 자리들이 아주 좀 이벤트가 좋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의 90K까지 좀 올라갔었고 또 요런 자리들이 또 저점으로 또 급등 나오는 자리들 아주 예쁘게 좀 나온 자리들입니다. 반대로 숏의 경우에는 하락은 요런 자리들 아주 이쁜 자리들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요런 표시하는 자리들이 사실상 조금 우리에게 신호를 줬다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또 매매를 하심에 있어서 좋은 수익을 좀 내지 않았을까 요런 자리들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자리를 예측해서 매매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엄청난 매매법이 있죠, 사실. 지표. 제가 이제 5년간 요걸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면서 나름 경제적 자유를 얻었던 이 지표. 저점 자리에서 L 버튼이 나오고요. 고점 자리에서는 S 버튼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오고요. 유치원생도 알 수 있는 이렇게 L, S. L은 상승, S는 하락. 정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매매 지표의 신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신다면 사실상 경제 지표에 대한 분석, 그것에 따른 어떤 판단, 이것들이 조금은 수월해질 거다. 왜냐하면 이 S와 L 안에 들어가 있는 로직을 보면 VWAP을 좀 중심으로 해서 최근 2026년도에 조금 바뀐 게 세력들의 거래 강도를 조금 더 예민하게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이 강도, 거래량의 이 세기에 따라 무빙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정밀하게 해서 좀 신호를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하나, 둘, 셋, 이 3개의
줄은 일명 제가 이제 이것을 삼겹살이라고 했는데요. 강도의 세기를 말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일 때는 이 녹색의 세 줄이 강하게 나오고요. 하락일 때는 빨간색의 하락의 세기가 지금 나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결정차가 L과 S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스 코드는 오른쪽에 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5년 만에 꺼낸 이유는 어제도 여의도에서 잠깐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너무나 힘들대요. 힘들다고 제가 꼭 제 3자처럼 이야기하는 이유가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이거를 통해서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시간을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확실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잡으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거짓 신호들이 많이 발생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고 있고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5년 만에 꺼낼 수밖에 없는 거죠.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파인 에디터에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넣어주셔가지고 편안하게 매매하십시오. 이거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매우 말이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 정확합니다. 혹시 내 계좌가 지금 손실 중이거나 아니면 매매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고 계속해서 돈을 들어가고 있는데 수익이 나지 않는 분들이라면 지금 넣어두십시오.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팅하는 방법은 영상 후반에 말씀드릴 건데 혹시나 지금 너무나 급하시거나 간절하신 분들이라면 고정 댓글에다가 간절합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팝업창 보이실 겁니다. 제 영상의 고정 댓글인데요. 과감하게 클릭하셔서 빠르게 신청하십시오. 바로 안내 드리도록 하죠. 자, 나머지 분들은 시간이 좀 되시니까 우리가 한번 이번 주 빅 이벤트 정리 한번 해보고요. 다음 주에 있을 시장을 대응하는 매매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또 차트 분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경제표 정리하고요. 요거 일단은 매매할 때만 사용하는 게 좋겠죠? 전체적인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일선은 좀 살려놓겠습니다. 참고로 요 200일선은 한 번에 4개를 전부 다 설정할 수가 있어요. MA 리본이라고 해서 이동 리본이라고 적으셔야 돼요. 한글로. 예. 그래서 이렇게 흰색으로 좀 세팅을 했습니다. 200일짜리를. 인풋 200일자 해놨죠? 자, 보시면 전체 시장 자체는 200일선 하단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쉽게 얘기하면 불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베어마켓에 약세 시장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세 시장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보면은 상승 그리고 하락에 대한 롱과 숏 패턴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단에서도 분명한 것은 롱이 나옵니다. 그렇죠? 상승이 나온다고요. 하지만 이 200일선 하단에 있었을 때 이 롱은요. 굉장히 약한 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트상으로 보면 이 200일선을 뚫고 올라가기는 참 힘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롱이 막 이만큼 갈 것처럼 보이지만 이럴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오히려 200일선 하단에 있었을 때는 숏배팅 위주의 매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하락 위주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롱이 나온다라 하더라도 상승에 이 200일선 부딪혀서 하락이 길게 나오는 이런 패턴들이 자주 등장을 한다는 거죠. 결국 상승 채널을 가려면 이거를 뚫고 안착하고 여러 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지지까지 확실하게 확인이 된다면 그 다음에 상승에 대한 롱 배팅이 길 거고 숏 배팅은 작은 이런 식의 상승 채널이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 변곡점 구간에 와 있죠. 여기를 계속 트라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뚫고 안착하고 날아가야 되는데 이러려면 뭔가 빅 이벤트 강력한 유동성이 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일단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선 12월 16일자 한번 봅시다. 비농업 고용지표가 발생이 되었죠. 자, 이 친구가 왜 별 3개짜리로 강력한 무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결국은 시장의 현재 상태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시장의 상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금리에 관련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시장이 좋지 않으면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려야 되겠습니까? 내려야 되겠습니까? 내려줘야겠죠. 금리를 내려서 시장에 있는 돈이 투자 쪽으로 마구마구 좀 쏟아 들어와 줘야겠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이 나오는 요 구조가 가장 핵심입니다. 반대로 시장이 너무 좋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그러면 굳이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상향시켜야 되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투자 자금의 자금들은 안정적인 자금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금리가 상승이 된다면 은행 쪽으로 가도 뭐 고금리를 주니까 굳이 뭐 부담스럽게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 개념 쪽으로 해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은데 비농업 고용지표 이거 조금 확대를 해볼까? 잘 안 보이시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죄송한 얘기지만 자동차로 얘기하면 연식이 좀 많이 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라이트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크게 좀 해볼게요. 12월 16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비농업 고용지표가 나왔어요. 실제는 6만 4천이 나왔어요. 원래 예상은 5만. 그럼 6만 4천이면은 생각보다 뭐죠? 높게 나왔네? 그렇죠? 비농업입니다. 그러면 고용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상은 5만 명을 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 뭐죠? 시장이 좋은 거죠. 나쁘지 않은 거죠.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비트코인 시장에는 좋지 않았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요거 글씨가 너무 크니까 조금 우리가 표식만 좀 해주면 되니까, 이 당시에 비농업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고 나서 어떤 모양새가 지금 이루어졌죠? 보시다시피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왜? 인플레이션 걱정과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 급락이 한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별 3개짜리입니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수요일 같은 거는 이벤트가 없었습니다. 다만 수요일 날 상승에 대한 요걸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4시간 봉으로 보니까 너무 작으니까 여러분들이 안 보이실 것 같아. 자, 요 정도면 보실 수 있죠? 네, 이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목요일을 대비하는 시장이었어요. 그러면 목요일에는 CPI 지수라는 엄청난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 CPI 지수에 대한 결과치를 수요일 날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었어요. 보면 저점을 다지고 수요일 날 뭔가 강한 상승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저점을 다지고 상승이 막 나왔어요. 이렇게 쭉 나왔는데 뭔가 좀 내려가는 듯 하더니 결국 발표와 동시에 엄청난 폭등이 확 일어났었거든요. 자, 이날이 바로 이 폭등이 나오는 바로 이날이, 이 구간이 바로 여기 조금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이날이 여러분들이 가장 뭐 잘 알고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거가 이렇게 헷갈리니까 요걸 옆으로 살짝 좀 한 칸 할게요. 이렇게 이쪽으로 할까요? 예. 이때 발표가 된 이후에 엄청난 폭등이 사실 일어났어요. 이렇게. 근데 결국 어떻게 했죠? 엄청난 이 윗꼬리. 이걸로 인해 가지고 거의 멘붕이 오셨을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제가 이제 30분 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좀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데 완전히 이렇게 저점 올려서 확 피크를 쳤거든요. 근데 이렇게 완전 이거 뭐죠? 클래시 플래시입니다. 그냥 절벽에서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완전 뭐 죽으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냥 이렇게 거꾸로 그냥 엄청난 폭락이 나오더니 전 저점을 깨버리고 완전 밑으로 확 내려가 버렸거든요. 이 이야기 뭐죠? 소문에 사서 정보에 팔라는 얘기 아시죠? 예. 소문에 사서 발표가 된 후에 우리 매도하라는 거 아마 주식을 해보시면 조금 아실 겁니다. 이해가. 그 이야기는 뭐죠? 이 논리가 맞는 이야기는 뭐냐면 얘밖에 없다는 거죠. 얘를 뒷받침해줄 뭔가가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그만큼 안 좋다라는 겁니다. 약세장이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이 200일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밑에 단에 있으면 뭐라고 그러죠? 약세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베어마켓 시장. 이게 더 쉬우시려나? 이런 시장 속에서 강력한 상승을 위한 이벤트가 나오면요. 그때 반짝하고 꺾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말이죠. 정확하게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CPI 지수 자체가 발표가 됐을 때 왜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이벤트가 됐냐면 아무튼 뭐 좋은 쪽으로 하면 이 윗단에 우리가 있었으면 이게 강력한 상승을 통해서 안착하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왔을 거예요. 일명 불장으로 진입이 충분히 됐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안 좋을 때는 반짝 이벤트로 하고 꺾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0일선을 기준으로 전략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이벤트가 나오더라도. 그래서 18일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은 3.1을 했어요. 이전은 3.0이었고. 근데 2.7이 나온 겁니다. 엄청 싸진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물가 자체가 많이 내려간 거예요. 물가가 많이 내려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제 갈비탕을 좋아하는데 갈비탕 집에 딱 갔습니다. 갔는데 지금 어제만 해도 2만 원 주고 먹었어요. 갈비탕. 요즘 이 정도예요. 장난 아닙니다. 근데 오늘 먹으러 가려고 보니까 15,000원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한테 물어봅니다. 왜 내렸습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사 먹질 않아요.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 그럼 금리 어떻게 됩니까? 금리 내려야죠. 그러면 뭐죠? 투자자산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엄청난 좋은 이슈로 발표가 됐는데 그래서 그것을 반영했죠. 했습니다. 왕창 올라갔죠. 90K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급락이 나오는 거죠. 왜? 약세 시장이기 때문에 반짝 이벤트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빅 급락이 이제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담아볼까라고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또 역시 200일선 상단을 뚫기 위해서 열심히 올라가는데 갑자기 또 이 엄청난 음봉이 발생이 되죠. 이건 뭐죠? 이런 엄청난 음봉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바로 BOJ의 일본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됩니다. 자,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일본에 대한 금리도 봐야 되나요? 그 정도로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의 금리를 왜 보셔야 되냐면 사실 투자를 하는 이 원천, 자원에 대한 근원지. 쉽게 얘기하면은 일본 돈으로 돈을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왜? 그동안 엔화가 금리가 0.5%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사실 그 이하인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 엔화에 대한 금리가 올려버리게 되면 그동안에는 싼 엔화를 빌려다가 비싸게 주고 있는 달러 자산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달러는 지금 금리가 3.5로 내려왔지만 보통 투자에 대한 결과물은 한 5%를 주고 있고요. 엔화 같은 경우에는 직접 대량으로 빌리게 되면 거의 0%대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0%에 싸게 빌려가지고 5%에 비싸게 되어 있는 상품을 하게 되면 이 중간에 대한 갭이 생기게 됐죠. 이걸 스프레드 투자라고 하는데 이 갭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금들이 약 6천조에 가까운 자금들이 들어갔고 이렇게 싸게 빌려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많이 했냐면 투자자산, 주식, 금, 여러분들 알고 있는 부동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암호화폐 우리 비트에도 많은 투자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엔화에 대한 금리가 점점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비싸게 자꾸 빌려야 돼요. 그러면 굳이 이것을 무리해서까지 안 그래도 좋지 않은데 시장이 그리고 연말인데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조금 안정적으로 가겠죠. 그래서 왜? 미국의 금리는 점점점 내리고 있고 일본의 금리는 점점점 올린다고 하면 이 갭에 대한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결과가 결국 나오다 보니 일시적으로 이러한 엄청난 음봉을 통해서 많은 레버리지 청산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급락이 이루어지는 이벤트가 이번 주에 발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아하니 이거 좀 심했는데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또다시 위로 올라가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똑같이 맞고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 뚫고 안착해서 날아갈 것이에 대한 이벤트는 다음 주의 이벤트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큰 이벤트들은 언제 일어날까요? 그 이벤트가 일어나는 날짜에 우리가 또 매매를 잘 잡아가면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엄청난 무빙이 일어날 거니까. 자, 첫 번째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12월 23일 화요일이고요.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이거든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참고로 이 친구는 원래 어제 발표가 되었어야 되는데 발표가 안 됐어요. 요게 23일로 미뤄졌습니다. 자, 이 친구가 왜 무빙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냐? 결국 그겁니다. 경기가 좋냐 안 좋냐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
소비가 지출하는 물가지수가 내려가면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개념. 그러면 비트는 올라간다는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승전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날은 뭐 다른 거는 패스하고요. 요거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개인적으로는요. 신규 주택 판매 건수도 마찬가지인데 앞서 이야기 드렸던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지금 이 주택 판매 건수가 좋다라고 하면 경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안 좋다라고 하면 경기가 안 좋은 겁니다. 역시 기승전 금리에 관련된 결정,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많이 나오면 경기가 안 좋네, 적게 나오면 경기가 좋네. 이걸 판단하는 수치가 다음 주 24일 날 발표된다. 그러면 23일, 24일 이틀 동안 또 우리가 매매를 엄청나게 해서 또 지금 손실을 또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의 시장이 다음 주도 기대가 되어져 있다. 25일은 패스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12월 23일 그리고 12월 24일 빅 이벤트가 있고 이때 여러분들의 계좌를 엄청난 수익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시장이 한번 올 것 같고요. 그 전에도 일정 정도 무빙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런 무빙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저점, 고점, 저점, 고점을 잡아서 매매하는, 지금은 진짜 현명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어찌 보면 여우 같은 그런 매매를 해주셔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야 수익을 본다. 죄송한 얘기지만 곰처럼 묶고 가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곰처럼 한번 매매하고 쭉 가는 그런 시장들은요, 이렇게 추세가 형성이 되는 시장에서 가능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추세가 형성되는 시장에서는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박스권 안에 횡보하는 시장에서는 여우처럼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여우가 아니고 그런 걸 어떻게 압니까? 내가 여기가 저점인지 고점인지 저점인지 고점인지 이거를 어떻게 그때그때마다 다 판단합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5년 전에 저는 그런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바로 이 고민이 이 신호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있는 거 없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피부로 확실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서 이 L 버튼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것을 제가 잡아낼 수 있었을까요? 이걸 한번 없애고 잠깐 한번 들어가 볼까요?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게 올라가니까 올라간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 상태라고 한번 봐봅시다. 이 상태에서 내가 폭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직 뭐 보니까 에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여기 윗단의 고점입니다. 여기 밑단이 저점이 되겠죠. 그러면 누가 봐도 급락 이후에 이 박스권 안에서 매매된다고 보는 거죠. 이 상태로. 그럼 여기서 안착을 해서 이 정도로 매매가 8호까지 내려오면 저점 잡고 올라가는 이런 식의 매매가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역시 맞네. 이 바닥자리 찌그려 지금 가고 있네. 이렇게 하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그렇죠? 이런 하락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내가 상승에 강력하게 베팅하기라는 사실상 쉽지 않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시게 되면 무빙이 갑자기 살짝 일어나더니 그렇죠? 이 형태까지만 해도 밑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지만 갑자기 폭등이 나옵니다. 이렇게 요 식으로 갑자기 폭등 뚫어버립니다. 이 상태로. 그러면 그동안 계속 고점이었던 이 매물대를 확실하게 뚫어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여기 있는 매물대까지도 지금 뚫어버린 거잖아요. 여기 있는 매물대까지 뚫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안착하고 날아가겠다라고 생각하죠. 왜? 90K가 우리가 좋아하는 5장 90K가 뚫렸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돼 있죠? 급격한 하락이 나옵니다. 급격한 하락이 나와요. 그리고 이때 이 급격한 하락을 예측할 수가 없는 게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엄청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게 나온 거잖아요. 수치 자체가. 안 좋게 나온 거는 비트 시장에는 엄청난 호재잖아요. 그래서 이런 호재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 급락을 예측한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90K도 뚫어놨죠. 소비자 물가지수도 비트에 맞게끔 나왔죠. 여기서 불장을 외치지 않으면은 상식적으로
모르시는 분이야.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관계성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결과론적으로 시장을 이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하다고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어릴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 좋은 대학 가는 친구들 지금 한번 20, 30년 돌아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돈이 기준이라고 하면 꼭 1등 하지는 않잖아요. 아시죠? 그런 것들은. 그러면 급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예측한다라는 것은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 여기서 대부분 청산을 당했을 것 같아요. 엄청난 청산을 당했을 겁니다. 아니면 엄청난 손절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였겠죠. 그리고 여기서 저점을 다지고 바닥을 다져서 이제 여기 보시면 저점 다지고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 이제 다행이다. 저점 다졌네. 아, 너무 힘들었네. 재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또 상승에 베팅을 했다면 역시 오산이죠. 그 이후에 철저하게 무너져 버리는 여기까지. 여기서는 뭐 거의 그냥 공포입니다. 이제부터는 멘붕이에요. 못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못 따라잡은 거 확인하니까 슬슬슬슬슬슬 짜증나게 올라가는 형세. 거기다가 한 번 쉴 때 확 나오고. 그래서 이거 뭐지? 이제는 좀 되나 이제?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달라붙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무너뜨리는. 죽여버리는 거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다시. 그것도 밑에 바닥까지 확. 이런 무빙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견뎌낼 수가 없어요. 여기서 또 잡죠. 여기 또 잡습니다. 또 올라가는 것처럼 또 잡아요. 여기서. 파란색 보이잖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면 더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쳐맞았죠? 그쵸? 바닥 닿았으니까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또 쳐맞았죠. 그래서 대기하자. 안 되나 보다 좀 쉬자라고 해가지고 했더니 올라가네. 또 여기 들어와 있어. 또 쳐맞았죠. 이제 바닥이네. 또 들어가. 또 쳐맞았죠. 이런 식의 무빙 견뎌낼 수가 없어요. 여기서 또 가만히 있으니까 또 올라갑니다. 약 올리게. 또 이렇게 올라가 있어. 그래서 현재 이 상태로 와 있는 겁니다. 요건 이제 30분 기준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매매할 때 제가 30분이나 15분, 5분 이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무빙들을 사실상 내가 판단해서 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럼 결국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고점이고 저점 고점 뭐 자주 나올 필요도 없어. 뭐 이렇게 급등 나오기 직전에 요게 이제 진짜 저점이고 고점이고 요런 식의 저점과 고점을 좀 할 수 있는 일정 정도 이정표 같은 게 지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보십시오. 2026년도 삼겹살 매매법을 제가 만들어냈는데 기존에 했던 삼겹살 매매법보다 V왑을 첨부를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세력들의 강도를 더욱더 예민하게 시장 자체가 유동성에 더욱더 예민한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상승 직전에 L 버튼이 등장한 걸 보일 수 있고요. 하락 직전에 S 버튼이 등장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상승 직전에 L, 하락 직전에 S, L, S. 위에 보시면 하락 직전에 상승을 위한 L 버튼이 등장했나요? 그러면 이렇게 날아간다고 했나요? 그러면 다 작살나는 거죠. 반대로 하락의 바닥이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하락의 이라고 숏배팅이 나오고 있나요? 아니죠. 최소한 저점에는 L, 고점에는 S에 대한 신호가 있다라고 하면 거꾸로 매매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잡아내도 여러분들 손실 최소화할 수 있고요. 수익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100%는 아니죠. 왜? 완벽한 저점은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의 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요만큼의 갭을 못 먹어. 그리고 여기는 뭐 거의 꼭지에 지금 나왔기 때문에 뭐 정확했고요. 여기도 숏인 들어가는 시그널을 줬는데 완벽한 고점은 여기죠. 근데 요쯤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약간 요만큼의 갭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톱 바짝 깎으면 어떻게 되죠? 피납니다. 최소한 저점과 고점을 일정 정도 거의 90%에 가깝게 맞춰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저의 5년간의 매매를 수월하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너무나 막막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기준이 없었을 뿐이고 그 기준을 이러한 지표 발표 뭐 1번 금리합니다. CPI 지수 발표합니다. CPI 지수가 안 좋게 나왔으니까 무조건 폭등합니다라는 그런 어설픈 기준이 여러분들의 매매를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매매는요,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점과 고점을 정확하게 잡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매매. 이런 지표 발표는 그러한 매매를 도와주는 보조지표인 거지 이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조금 길게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여의도에서 하도 하소연을 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매매를 잘 하시려면 매매를 하는 기준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 기준 2026년도 삼겹살 매매법이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 있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소스 코드 제가 오픈하겠습니다.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로 갔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최소한 바보 같은 짓은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공유받는 방법은 화면에 보이시는 팝업 창 보이시죠? 제 영상의 고정 댓글인데요. 그거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댓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전 댓글마다 다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시거나 하소연하시는 말씀 있으면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안쌤의 99.9% 매매 신청법 고정 댓글로 달아놨습니다. 요걸로 이제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고 필요하신 분들만 하세요. 필요 없으시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냉철한 시그널 방금 대박 내고 감사 인사 남깁니다. 아마 숏 시그널을 제대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쵸? CPI 지수 발표 이후에 이 숏 시그널 요거 잡으신 분들은 대박 났죠. 뭐 저도 큰 수익이 났다는 건 전일 영상에서 팩트체크로 직접 다 보여드렸고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전일 영상 이렇게 급락 나오는 거 보이시죠? 소리도 조금 해볼까요? 1.43% 718.20 USDT 100만 원 정도 되나요? 뭐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거 뉴 리미트라고 이거 지금 제가 해놓은 게 이유가 뭐냐면 이따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우리 보고 있는 이 매매법 여기 보시면 삼겹살 매매법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요거 기준으로 제가 조금 오늘 자 여기 보시면 S 버튼 등장한 거 보이시죠? 엄청난 폭락 CPI 지수 발표된 이후에 급락이 나왔을 때 S 버튼이 등장한 거예요. 이때 제가 진입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실전 매매로 팩트 체크 형식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팩트 체크 지금 숏 버튼 잡은 거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수익이 나는 거를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던 거고요. 점점점 그 폭을 지금 증가를 시키고 있는 거죠. 왜? 계속해서 지금 급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숏 버튼 이후에 L 버튼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아마 영상 후반에 제가 바닥으로 생각했던 8호 요 정도까지 한번 보고 갈게요. 그리고 조금 오바 떨어서 84까지도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84 부근까지 내려가는 그런 무빙이 일어났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이 그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새로운 지표 2026으로 제가 조금 세력들의 거래량을 조금 더 예민하게 좀 세팅을 좀 했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겠고요. 진짜 지표 신호만 잘 따라가면 돈 버네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도 버는 거지만 앞서 얘기 드렸던 S 버튼 분명히 폭락이 나왔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좋아요.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더 간다라고 신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매하는 신호가 S가 나오면은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CPI 지수 다 필요 없는 거예요. S가 나오면 내려가는 겁니다. 냉철해지셔야 돼요.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경제지표 중요하죠. 하지만 이건 보조지표고 실제 매매를 하게 되려면은 S와 L을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 삼겹살 지표 받고 싶어요.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필요하신 분들만 하세요. 강제사항 절대 아닙니다. 필요하시면 하도 하소연하니까 제가 오픈하는 거예요.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안쌤의 99.99% 2016 뉴 삼겹살 매매법 요거 이제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핸드폰 번호 넣어주시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또 이게 또 예민하더라고요. 동의해 주시고 제출 버튼 누르면 저의 정보가 여러분들께 가는 겁니다. 긴 시간 제 영상 시청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지금 시장이 어렵고 그만큼 그러한 시장에 대응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매매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으나마 손실을 좀 줄이시고 수익을 좀 많이 내셔가지고 따뜻한 크리스마스 연말을 좀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함께 하시죠. 안쌤이 모든 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